메닝자이스, 수막 혹은 뇌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닝스, 수막, 뇌막은 그 뇌와 브레인과 그리고 척수를 싸고 있는 그러한 그 막을 우리가 그 뇌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 뇌와 척수, 즉 CNS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뇌 같은 경우에는 스컬 두 개에 의해서 그 보호받고 있지만 이 브레인 자체가 두부와 같은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물리적인 충격에 대해서 그 뇌가 상당히 그 손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개를 스컬 밑에 그 미닝스 뇌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뇌를 보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그 두피 머리털과 같은 그런 두피가 있고 그 안쪽에 그 스컬 그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골이 있고 두개골 안쪽에 그 매닝스 미닝스 즉 그 뇌막이 있죠. 그래서 이 뇌막은 이제 세 개의 막, 그 경막, 거미막 그리고 연막 이러한 그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개의 막을 우리가 그 메닝자이스 그 수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브레인, 연한 조직에 브레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 염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메닝자이티스, 그 뇌수막염,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 거미막 하강에, 거미막 밑에 있는 그 공간에 이제 출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서브 에레키노이드 헤모리지, 거미막 하강 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수막, 뇌막에 그 튜머, 종양이 있는 것을 메닝지오마, 그 수막 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닝스, 그 수막은 이제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 그 듀로메이터, 경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수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터프 그리고 덴스 상당히 치밀하고 그 견고한 그러한 막을 우리가 경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 콜라지너스 커넥티브 티슈 그 교원성 결합 조직이죠. 그리고 이 부위에 그 감각신경이 이제 그 공급되어지고 두 개의 막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두러메이터 이 부위가 그 두 개의 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그 경막이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그 에러키노이드 거미막 혹은 뭐 거미막 혹은 뭐 지주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막의 그 중간 부위에 있는 막으로서 델리케이트 상당히 섬세하고 그리고 이 부위에는 혈관이나 혹은 그 신경 이러한 그 조직이 없는 non vascular 그 멤브레인이죠. 그리고 상당히 미세한 교원성 혹은 그 탄력성 섬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그 트라베큘라 상당히 어떠한 그러한 그 기둥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미막 기둥 에러키노이드 트라베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상당히 섬세하고 거미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에러키노이드로부터 그 안쪽에 피어메이터 유막 쪽으로 이렇게 어떤 기둥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에러키노이드 트라베큘라 거미막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키노이드와 그 피어메이터 안쪽에 유막이 되어져 있는데 그 유막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 그래서 거미막 공간 지주막 하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미막 및 공간 그래서 이 부위에는 에러키노이드와 피어메이터 유막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죠. 그래서 이 부위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그 셀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그 뇌 척수액이 채워져 있죠. 그리고 이 에러키노이드 부위에 또 그 에러키노이드 그 빌라이 그 육모가 그 돌출되어져 있는데 이 돌출되어진 거미막 육모를 통해서 그 CSF 뇌 척수액이 정맥동으로 그 누출되는 그러한 그 유출되는 그러한 그 부위죠. 그래서 이 부위가
그 원웨이 밸브, 한쪽으로만 흐르게, 즉 그 서브 에르키노이드 스페이스로부터 비너스 사이너스, 정맥동으로 일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류되지 않게끔. 그래서 뇌 척수액이 이 서브 에르키노이드 스페이스로부터 비너스, 정맥 쪽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그러한 부위죠. 그래서 정맥 서큘레이션, 정맥 순환계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러한 부위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피어 메이터, 유막이죠. 그래서 그 수막 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러한 막으로서 상당히 얇고 부드럽고 그리고 샘세한 그런 막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직학적으로 무엇이 구성되어져 있냐면 파이브로블러스트 셀, 그 섬유아세포 세포죠. 섬유아세포의 어떤 셀로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부위에 그 브레인 서페이스, 그 뇌의 그 표면과 그 접하고 있죠. 그래서 뇌에 접한 부위가 자이러스, 그리고 썰커스. 자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부위, 그 썰커스는 고랑이라고 해서 들어간 부위. 그래서 보게 되면 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위를 그 자이러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위를 썰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랑과 고랑, 이 부위를 통해서 그 브레인이 뭐와 그 피아메이터, 유막에 의해서 접촉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피아메이트 부위에 피아의 그 탑 부위, 그 브레인의 위쪽 부위에 그 블러드 베슬이 이제 그 혈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브레인 쪽, 아까 보게 되면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스컬, 두개골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결합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 듀러메이터, 경막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그 거미막이죠. 그래서 이 거미막의 거미막은 위에 이제 결합 조직이고, 이쪽은 뭐예요? 그 파이버, 섬유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그 공간을 우리가 서브 에러키노 스페이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미막 기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에러키노이드 빌라이, 거미막 육모를 통해서 뇌척수액이 이 부위에 채워져 있는데, 뇌척수액이 원웨이 밸브인 에러키노이드 빌라이를 통해서 비너스 사이너스, 정맥 서큘레이션으로 이제 그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이 브레인으로서 자이러스와 썰커스 부위. 그리고 요건 이제 브레인이고, 브레인을 싸고 있는 것이 그 수막, 뇌막이고, 마찬가지로 스파이널 코드에 이제 그 척수가 있고, 그 안쪽에 듀러메이터, 에러키노이드, 그리고 피어메이터, 그리고 그 안에 스파이널 코드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보호하고 있는 세 개의 막이죠. 이 세 개의 막.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닝스 혹은 메닝자이스, 수막 혹은 뇌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셀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CSF, 뇌척수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수막, 그 메닝스의 그 중간에 있는 그러한 그 거미막, 뭐 지주막, 그리고 지주막과 유막 사이에 있는 지주막 하강에 그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를 그 채우고 있는 그런 그 맑은 액을 우리가 그 뇌척수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뇌척수액은 보게 되면 이 스컬과 그리고 그 세 개의 막 중간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이 뇌척수액이 존재하는 부위는 이 뇌에서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 지주막 하강 혹은 뭐 거미막 및 공간,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척수의 센트럴 캐널, 중심관, 그리고 브레인에서는 그 벤트리클, 네 개의 그 뇌실, 그 안에 있는 맑은 액입니다. 그 액의 그 뇌척수액의 조성을 보게 되면 거의 혈장과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혈장에 있는 그러한 그 혈액세포나 혹은 단백질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그 소듐 이온이나 아니면 클로라이드 이온과 같은 그러한 이온도 상대적으로 낮고, 글루코스의 양도 상당히 좀 더 얕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뇌척수액은 전체적으로 볼륨이 약 150ml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하루에 분비되어지는 양은 한 500ml이에요.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생성이 되어서 어디를 통해서 에러키노이드 빌러이, 그 거미막 육모를 통해서 그 비너스 서큘레이션, 정맥 순환계로 흡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순환이 될 정도의 양이 분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뇌척수의 주된 역할은 쿠션, 그 충격을 완화하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뇌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가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브레인, 두부와 같은 연한 그 브레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뇌척수액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시장에 가면 두부를 팔 때 두부 보면은 이런 플라스틱 통 안에 물이 있고 그 주위에 바깥에 물이 있고 가운데 두부가 있죠. 그러면서 두부를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브레인 안에도 이 플라스틱 통을 스컬, 두개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뇌척수액은 그 두부를 보호하는 물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브레인의 무게가 약 1.4kg, 한 1400g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뇌척수액으로 인해서 뇌가 플로팅, 그 부유하고 있죠. 이러한 그 부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1.4kg지만 뇌에 미치는 그러한 그 받는 힘은 50g 정도. 그러니까 약 50배 이상 어떤 뇌의 무게를, 그 뇌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뇌척수액은 그 브레인, 두부와 같은 브레인의 비중과 그리고 CSF의 그 비중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액의 그 뇌척수액의 브레인이 플로팅, 그 둥둥 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태로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늘 뇌에 있는 그 세포 외액, 세포 외액과 늘 그 이퀄리브리움, 그 어떤 화학적인 그런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해서 브레인의 어떠한 뇌에 있는 뉴런이나 아니면 비신경 세포들, 글리알 셀의 익스트라셀루라 인바이러먼트, 즉 세포 외액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외액은 환경은 뭐예요? 소듐 이온의 농도는 높고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도 높고 칼슘 이온의 농도도 높죠. 그에 비해서 포타슘 이온의 농도는 낮은 그러한 케미컬의 그 농도를, 그 CSF가 세포 외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어떤 평형 상태를 유지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브레인에 있는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가령 해서 멜라토닌과 같은 그러한 그 펩타이드 호르몬의 어떤 전달 통로로서, 컨덕트로서도 제공해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 브레인에서 생성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그 해로운 대사 산물들을 그 리무버 해주는, 제거해주는 어떤 그런 그 통로로서,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에 생긴 어떤 그 대사 산물들을 어디를 통해서 뇌척수액으로 일단 모아지고, 뇌척수액에서는 다시 에러키노이드 빌라이를 통해서 원웨이 밸브니까 CSF가 지주막 하관으로부터 어디로, 그 비너스 서큘레이션, 정맥 순환으로 흡수가 되고, 다시 정맥에서는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 카디오베스큘라 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오줌이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게 되겠죠. 뇌척수액의 그 생성에 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척수액의 생성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면, 그 뇌실, 그 우리 그 브레인에는, 대뇌에는 4개의 그 뇌실, 벤트리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위에, 브레인의 중간 부위에 레터럴 벤트리클, 가쪽 그 뇌실과, 그리고 그 서드 벤트리클, 제3뇌실. 그래서 이 3뇌실 요 위에 이제 그 셀러머스, 시상과 시상 하부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제 서드 벤트리클이 있고, 이 서드 벤트리클 밑에 그 브레인 스템이 있는데, 브레인 스템 뒤쪽에, 그리고 그 손의 앞쪽에 그 제4 뇌실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뇌실, 그러니까 그 가쪽 뇌실이 2개, 그리고 3뇌실, 4뇌실, 이 부위에 보게 되면 그 맥락막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이드 플렉서스, 그 맥락막총 혹은 뭐 맥락총. 그래서 이러한 그 맥락막총이라고 있는데, 이 맥락막총의 모양 형태를 보게 되면 꼭 그 콜리플라워, 꽃 양배추 같은 그러한 그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꽃 양배추 같은 형태가 맥락막총이 그 레터럴 벤트리클에도 있고 서드 벤트리클에도 있고 포스 벤트리클 사뇌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그 에펜디멀 셀, 그 뇌실막 세포 혹은 뭐 상의 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방형의 상피 세포, 즉 그 운동성의 선모를 가지고 있는 그 입방형의 상피 세포를 우리가 뇌실막 세포 혹은 뭐 상의 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요 뇌실막 세포가 요 코로이드 플렉서스, 즉 맥락총에 이제 그 부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된 뇌실막 세포에서 CSF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맥락막총에 있는 뇌실막 세포인데,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얇은 상피세포에 의해서 그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그 모세혈관 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콜리플라워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가 맥락막총이고, 그 맥락막총에 있는 그 변형된 그 뇌실막 세포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형성이 되는 그 분비 기전을 보게 되면 이 뇌실막 세포 이 부위에서 먼저 그 소디움 이온의 액티브 트랜스포트, 즉 소디움 펌프를 통해서 먼저 이 소디움이 그 캐필러리로부터 이 뇌실 쪽으로 레터럴 벤트리클, 서드 벤트리클, 포스 벤트리클 쪽으로 먼저 소디움 이온이 분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액티브 트랜스포터, 능동 수송에 의해서 소디움 이온이 먼저 벤트리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디움 이온에 의해서 분비에 의해서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그리고 차지 그레디언트, 즉 이게 포지티브 차지를 띄었기 때문에 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쪽이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듐 이온이 이온이기 때문에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즉 삼투압 경사도와 그리고 그 포지티브 차지를 띄었기 때문에 어떤 전하 경사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먼저 소듐 이온이 가게 되니까 클로라이드 이온, 그 네거티브 차지를 띤, 그러니까 포지티브 차지를 띤 소듐 이온이 많이 있으니까 뭐 네거티브를 당기겠죠. 그러면서 클로라이드 이온도 이쪽에 있는, 즉 이 조직에 있는, 즉 모세혈관에 있는 그러한 클로라이드 이온이 세포 외액이 이쪽으로, 이제 아니 세포 외액이 아니라 그 간질액에 있는 클로라이드 이온이 이제 이쪽 뇌실 쪽으로 이제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즉 삼투압 경사도에 의해서 용질 경사도가 생기게 되니까 그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는 용메인 워터, 수분이 같이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다른 일부 이온들이 함께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그 레터럴 벤트리클, 서드 벤트리클, 포스 벤트리클로 분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소듐, 클로라이드 이온, 소듐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 워터, 이러한 그 혈장과 유사한 성분들이, 물론 혈장과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성분들이 뇌척수액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F의 그 분비, 포메이션은 어떠한 양상이에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CSF가 분비되어지는 맨 처음 어떠한 동의는 소듐 이온, 소듐 펌프를 통한 액티브 트랜스포터이기 때문에 액티브한 과정, 능동적이고 에너지 디펜던트한 과정이잖아요. 그 펌프니까.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그 뇌척수액이 생성될 때는 이런 능동형의 어떤 에너지 의존성인 과정이지, 이것이 그 뇌척수액의 압력이나, 즉 뇌척수액이 분비되는 이 부위의 뇌실의 압력이나 혹은 블러드 프레셔, 왜냐하면 이 맥락막총의 이 조직 부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캐필러리가 있고 그 캐필러리 안에 어떤 블러드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러드 프레셔나 아니면 뇌척수액의 어떠한 그런 압력과는 상관이 없이 뭐에 의해서만 이 액티브 트랜스포터, 즉 소듐 이온의 액티브 트랜스포터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CSF의 압력이나 혹은 그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 그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뇌척수액의 어떠한 흐름의 어떠한 그러한 그 폐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흘러갈 때는 어떠한 여러 가지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서드 벤트리클, 서드 벤트리클에서 포스 벤트리클로 이동을 할 때는 어떤 구멍, 어떠한 그 포레이먼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폐쇄가 되거나 혹은 이 뇌척수액이 있는 지주막 하강이나 아니면 뇌실 안에 어떠한 그러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떠한 그 매스, 가령 어떠한 그 종양, 그 튜머 같은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CSF의 뇌척수액의 압력이나 아니면 두개강 안의 압력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뇌척수액의 형성은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뇌척수액의 증가에 의한 어떠한 그런 뇌압의 항진에 의해서 어떠한 질환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척수액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뇌척수액, 사람에게 있어서 뇌척수액의 전체 볼륨이 이 뇌실과 그리고 중심관, 척수의 중심관과 그리고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 이 부위에 함유되어 있는 그 뇌척수액의 볼륨이 약 150ml 정도였었고 하루에 생성되는 양이 약 500ml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번, 한 서너 번씩 계속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척수액이 형성되는 부위는 맥락막 총에 있는 그 콜리플라워 같은 맥락막 총에 있는 그러한 그 변형된 뇌실막 세포였었고 그 뇌실막 세포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레터럴 벤트리큘 그리고 중심에 있는 서드 벤트리큘 그리고 뒤쪽 밑에 쪽에 있는 폴스 벤트리클 이 네 개의 뇌실에 맥락막총이 존재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뇌척수액이 액티브 트랜스포트 소듐 이온의 액티브 트랜스포트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흡수되어질 때는 어디를 통해서 그 에러키노이드 빌라이 그 거미막 육물을 통해서 거미막 육물을 통해서 그 정맥 순환, 즉 그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의 그 혈류로 이제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뇌실로부터 측뇌실로부터 삼뇌실, 삼뇌실에서 사뇌실, 사뇌실에서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나 아니면 사뇌실에서 중심간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척수액의 흐름이 이제 중요한데 이 뇌척수액의 생성은 액티브 트랜스포트, 즉 소듐 이온의 능동 수송의 의존성이지만 뇌척수액의 흐름은 그 생성되는 부위, 그 맥락막 총에 있는 변형된 뇌실막 세포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압력 그레디언트하게 그 뇌실과 그리고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측뇌실에서 많이 생성이 되면 측뇌실은 이게 폐쇄된 그러한 그 부위니까 그 삼뇌실과의 어떠한 그러한 그 경계를 넘어서 삼뇌실로 오게 되고 삼뇌실에서는 다시 사뇌실로, 사뇌실에서는 중심관이나 아니면 그 거미막 하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그 측뇌실, 보통 측뇌실 같은 경우 있고 그리고 중심 부위에 그 디엔세팔론, 그 셀러무스, 시상과 시상하부 근처에 이 삼뇌실이 있는데 이 보통 측뇌실에서 삼뇌실로 이동을 할 때는 거기 어떤 통로, 그 포레이먼,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이제 몰로공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이것을 우리가 인터 벤트리큘러 포레이먼 이렇게
그 몰로공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뇌실간공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몰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마릴 먼로, 어떤 여배우 마릴 먼로가 아니라 그 1783년에 스코틀랜드의 내과 의사인 그 알렉산더 몰로라는 사람이 처음 요 구멍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몰로공 혹은 벤트리큘라 인터벤트리큘라 포레이면 그 뇌실간에 있기 때문에 그 뇌실간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뇌실간공 같은 경우에는 그 레터럴 벤트리클로부터 서드 벤트리클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서드 벤트리클과 그리고 폴스 벤트리클 사이에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그 작은 도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셀레브럴 에퀴덕트 혹은 에퀴덕트 오브 실비우스, 그래서 실비우스 관 혹은 대뇌 수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뇌 수도관을 통해서 제3뇌실에서 제4뇌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4뇌실은 어디 부위에 있어요? 이쪽 그 브레인스템, 즉 미드브레인, 폰즈, 메듈라, 그리고 뒤쪽에 스파이널 코드인데 요 세 부위를 합해서 우리가 브레인스템, 뇌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간 위쪽, 뒤쪽, 그리고 소뇌와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4뇌실이 있는데 그 제4뇌실로 대뇌 수도관을 통해서 3뇌실에서 4뇌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부위가 이제 그 실비우스관 혹은 대뇌 수도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4뇌실에서 루스카공, 양측에 있는 두 개의 루스카공을 통해서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 즉 지주막 하강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마젠디공, 미드라인, 중심 부위에 있는 미드라인 포레이먼 오브 마젠디, 즉 마젠디공을 통해서 그 센트럴 캐널, 스파이널 코드의 센트럴 캐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스카공을 통해서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를 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어디를 통해서 에러키노이드 빌라이, 즉 거미막 육물을 통해서 비너스 서큘레이션, 그 정맥 순환계, 우리 그 혈관 순환으로 서큘레이션이 되어서 이제 그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로공, 실비우스공, 루스카공, 마젠디공을 통해서 어떤 그런 구멍을 통해서 측뇌실로부터 3뇌실, 3뇌실에서 4뇌실, 4뇌실에서 거미막 하강이나 척수의 센트럴 캐널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를 통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하게, 즉 압력 의존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 브레인에서는 그 에러키노이드 빌라이를 통해서 그 비너스 시스템, 정맥계로 이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종종 이 뇌척수액을 우리가 이제 뇌척수 천자를 통해서 뇌척수액의 어떤 압력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뇌척수액의 일반적으로 CSF, 뇌척수액의 어떤 조성, 만약에 이쪽에 어떤 그 세균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염증 어떤 매개물질의 농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컬처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그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부위를 천자를 하겠어요? 뭐 이쪽 두개골을 관통해서 천자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 그 뇌실, 서드 벤트리클 이 부위를 어떠한 그러한 그 스파이널 탭, 천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천자를 하기에 적합한 위치를 우리가 시스턴 매그네는 빅이잖아요. 시스턴에는 그 양동이를 말해요. 그래서 빅 시스턴 혹은 시스턴 매그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문으로 그 커다란 그러한 그 양동이 혹은 대조, 양동이 조자를 써서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거대 수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위가 척수 천자하기에 어떠한 그 날카로운 탐침을 이쪽으로 찔러서 그곳에 있는 그 뇌척수액을 뽑아내기 좋은 위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대 수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위가 어느 부위냐면은 그 스컬, 두개골과 그리고 첫 번째 경추, 퍼스트 서비컬 버터브라 사이가
있는 그러한 큰 그러한 그 거미막 하강,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 그래서 이 부위를 통해서 스파이널 탭, 척수천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는 이쪽 메듈라와 셀러벨럼, 손의 사이 요 부위죠. 그래서 요 부위를 통해서 뇌척수액을 채취해서 그 부위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뇌척수액의 압력이 높은지 어떤 병적인 상태인지 어떤 진단을 하기 위해서 뇌척수액을 천자하는 좋은 부위가 이 시스턴 매그넷 혹은 빅 시스턴 대조 거대 수조라는 부위입니다. 뇌척수액의 그 흡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뇌척수액의 생성 그리고 이 뇌척수액 생성은 액티브 트랜스포터였었고 뇌척수액의 흐름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순환을 한다고 했죠. 그 흐름도 이제 압력 의존성이었죠. 그래서 뇌척수액의 흡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계로 이제 흡수가 되어져서 배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배설이 이루어지는 흡수가 이루어지는 부위는 그 에러키노이드 빌라이 거미막 육모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져요. 이 거미막 육모는 어떠한 것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듀라메이터 중심 부위에 비너스 사이너스 정맥동이 있어요. 그 정맥동으로 그 에러키노이드 멤브레인 거미막이 손가락처럼 돌출되어졌죠. 손가락처럼 돌출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작은 그 손가락 모양의 돌출물로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 뇌척수액의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뇌척수액이 흡수가 될 때는 압력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뇌척수액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계속 생성이 되게 되니까 그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서드 벤트리클, 포스 벤트리클 그리고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로 와서 계속 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그 거미막 육모를 통해서 정맥계로 이제 흡수가 되어져서 나중에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뇌척수액의 압력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냐면 그 뇌척수액의 압력은 주로 뭐에서 조절이 되게 되냐면 그 뇌척수액의 생성은 그 압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뇌척수액의 그 압력은 주로 뭐에서 조절이 되냐면 그 거미막 육모에 의해서 흡수되어지는 양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력이 뇌척수액의 압력이 높아진다고 생성이 덜 되고 아니면 뭐 뇌척수액의 압력이 낮다고 해서 생성이 더 되고 아니면 뇌척수액의 압력이 높다고 해서 생성이 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액티브 트랜스포트 에너지를 사용해서 계속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생성된 뇌척수액이 거미막 육모를 통해서 바로바로 흡수가 되어져서 배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뇌척수액의 압력은 떨어질 테고 만약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거미막 육모를 통해서 배설이 안 되게 되면 뇌척수액의 볼륨이 증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뇌척수액의 프레셔, 압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에러키노이드 빌라이를 통해서 뇌척수액이 이제 정맥계로 이제 배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에러키노이드 빌라이는 원웨이 밸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이 그 지주막 하강으로부터 이 비너스 정맥 순환 쪽으로 계속 원웨이로만 가고 있지 이게 역류는 안 이루어지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뇌척수액의 압력은 비너스 프레셔 즉 이쪽에 있는 그러한 그 정맥의 압력보다 slightly higher 약간 높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도 뇌척수액이 역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밸브 자체도 원웨이 밸브지만 이렇게 압력에 있어서도 뇌척수액의 압력이 정맥 압에 비해서 약간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떤 흐를 때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서드 벤트리클에서 포스 벤트리클에서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나 센트럴 캐널로 가는 어떤 그런 그 문의 어떤 폐쇄에 의해서 뇌척수액의 압력이 볼륨이 증가함으로 해서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 그 두개골 안에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세팔러스 수두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수두증, 즉 뇌척수액의 볼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수두증은
흔히 이제 세 가지 어떤 그러한 그 가능성, 어떤 발병 원인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흡수되는 양은 일정한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맥락막총, 즉 꽃 양배추 모양의 이러한 그 뇌실막 세포에서 뇌 촉수액의 생성이 갑자기 인크리스, 증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서드 벤트리클, 서드 벤트리클에서 포스 벤트리클로 계속 어떤 포레이먼, 몰로공, 아니면 대뇌 수도관, 루스카공, 마젠디공, 이러한 그 포레이먼, 아니면 에퀴덕트가 있는데, 이 부위가 옵스트럭션, 폐쇄가 잘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에 어떠한 그러한 그 작은 도관의 폐쇄에 의해서, 폐쇄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레터럴 벤트리클에 있는 코로이드 플렉서스, 맥락막총, 아니면 서드 벤트리클에 있는 맥락막총, 혹은 포스 벤트리클에 있는 맥락막총 계속 뇌축색을 생성하게 되니까 뇌 CSF의 어떤 볼륨이 증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수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미막 육모에 의해서 흡수의 어떠한 부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생성은 압력 의존성이 아니라 뭐 했었어요? 액티브 트랜스포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계속 생성을 하는데 흡수가 안 되게 되면, 배설이 안 되게 되면 그 안에 볼륨이 증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두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개골 안에서 뇌척수액의 서큘레이션, 흐름, 왜냐하면은 이 전체 볼륨, 벤트리클과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와 스파이널 코드의 센트럴 캐널에 존재하는 뇌척수액은 성인에 있어서 150ml이라고 그랬었죠. 150ml. 그런데 하루에 어느 정도 생성이 된다 그랬었어요? 약 500ml이 생성이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계속 서큘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생성이 된 놈은 어디를 따라서, 몰로공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 벤트리큘라 포레이면, 뭐 같은 얘기죠, 그죠? 뇌실간 공이나 이 몰로공을 통해서 3뇌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3뇌실은 어디 있다고 그랬었어요? 디엔세팔론, 즉 하이퍼셀러머스 바로 밑부위에 있죠. 그래서 3뇌실로 가고, 3뇌실에서는 셀레브럴 에퀴덕트를 통해서 제4뇌실, 제4뇌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었어요? 메둘라와 이쪽 셀러벨럼, 손의 사이에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뇌 수도관을 통해서 제4뇌실로 가고, 제4뇌실에서는 어디를 통해서, 마젠디공을 통해서 센트럴 캐널로, 그리고 루스카공, 양쪽에 있는 루스카공을 통해서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서브 에러키노이드 스페이스에서 에러키노이드 그래뉼레이션, 혹은 뭐 에러키노이드 빌라이, 거미막 육모를 통해서 정맥계로 흡수가 되어지고 배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경계의 일반론에서 뇌에 있는 어떤 특수한 구조물로서 BBB, 혈액-뇌 관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어리어,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나제 통문이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쪽 신라 쪽에서 백제를 갈 때 이 통문을 통과해서 이제 갔었죠.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통문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혈액 내 관문을 얘기하면 혈액의 어떠한 종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배어리어, 관문, 통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혈액 내 관문은 이러한 혈액 통문이 아니죠. 관문이 아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그림처럼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종으로 배어리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횡으로 배어리어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요 혈액내 관문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세혈관, 일반적인 그러한 말초 혈관에서 모세혈관은 내피세포, 엔도티리얼셀, 싱글 레이어의 엔도티리얼셀, 내피세포막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엔도티리얼 셀과 엔도티리얼 셀 사이에 있는 그 클레프트, 간극이 조직에 따라서 이것이 넓어서 어떤 왼도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타이트한 경우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간장 혹은 비장과 같은 부위에서는 그 혈구 성분이 아니면 이러한 그 물질 성분이 혈액으로부터 조직으로 이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 엔도티리얼 셀과 엔도티리얼 셀 사이에 클레프트, 간극이 이렇게 비교적 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느 부위냐면은 리버, 그리고 스플린, 뭐 이러한 부위들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 CNS, 중추신경계에서는 혈액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독성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모세혈관의 임퍼미어빌리티, 어떤 불투과성을 우리가 혈액 내 관문 혹은 혈액 내 장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내피세포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내피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에도 상당히 타이트 정션, 밀착 결합을 통해서 상당히 그 간격이 거의 없어요. 밀착되어져 있고 그 주위에는 그 별 악여세포, 에스트로사이트가 있는데 에스트로사이트는 이렇게 많은 돌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돌기가 요쪽 끝에 가서 이렇게 엔드피트 지단을 형성해줘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에스트로사이트의 프로세스죠.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 셀버디가 여기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의 프로세스가 이쪽으로 와서 끝에 뭉툭하게 그 혈관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포, 그 별 악의 세포의 프로세스가 엔드 끝단, 그리고 피트는 뭐예요? 발가락이죠, 발. 그래서 한문으로는 지단, 뭐 축구선수 지단이 아니라 그 손가락 끝, 발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드피트를 이루어서 요것이 요 혈관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밖으로 나갈 때 배열이요, 장벽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혈액내 관부는 순환 혈중에 있을 수도 있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뇌 조직, 중요한 그 신경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프로텍티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단 조직에서는 혈액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용매나 아니면 영양물질들, 이러한 물질을 간질액을 통해서 조직에 공급해주고 또 조직에 있는 어떤 대사 산물을 다시 혈중으로 이동시켜주기 적합하게 이렇게 어떤 물질의 교환이 자유로운데 이 CNS에서는 BBB, 요 모세혈관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밖에 있는 물질 혹은 유용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물질이 혈관으로 들어오기에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 CNS에서는 리피드 솔루블한 물질, 왜냐하면 리피드 솔루블한 물질은 이 내피세포와 엔드피트를 확산에 의해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간혹 가다가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터, 수송체에 매개된 어떠한 그러한 그 수송체, 담체에서 매개된 수송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나 아니면은 아미노 엑시드 캐리어 메디에이트 트랜스포터, 이런 것들만 BBB를 통과할 수 있지 그 외에 어떤 해로운 물질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중요한 CNS의 중추신경계를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이 BBB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CNS의 어떤 상처난 부위에 그게 암이 됐건 여러 가지 어떤 이물질이 침입에 의해서 이물질의 어떤 항생제나 아니면 뭐 면역 매개 물질을 혈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뇌의 각 부위에서 생성되는 그러한 그 단백질 호르몬들이 혈류를 따라서 혈중에 들어와서 혈류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BBB 때문에 원활하게 이러한 그 호르몬들이
혈류로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생체 안에서는 교묘하게도 이 BBB를 우회하는 그러한 특수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circumventricular organ, 뇌실 주위 기관 혹은 뇌실 우회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BBB를 우회하는 기관이 3뇌실과 4뇌실 주위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ventricle, 뇌실, circum은 around, 주위거든요. 그래서 circumventricular organ, 즉 BBB를 우회하는 기관이 뇌실 주위에 많다고 그래서 뇌실 주위 기관, 뇌실 우회 기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뇌실 주위 기관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최하구역, 에어리어 포스테리미아죠. 그래서 이 최하구역이라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제4뇌실, 여기가 이제 제4뇌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메듈라 뒤쪽 그리고 셀러벨름, 소뇌와 사이에 있는 제4뇌리죠. 그래서 제4뇌실의 끝단 부위에 있는 것이 최하구역인데 이 최하구역에는 BBB를 우회함으로 인해서 혈중에 있는 독성 물질을 그 물질이 어디를 자극했냐면 요 메둘라에 뭐가 있냐면 그 보미팅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토 종추가 있죠. 그래서 요 혈중에 있는 어떠한 독성 물질, 그 동물의 독성 물질을 감지를 해서 그 독성 물질이 뭐를 자극하게 되냐면 이 연수에 있는 구토 종추, 보미팅 센터. 그러면서 동물이 어떤 독성 물질을 흡수하게 되면 구토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하기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생리적인 그러한 그 반응이죠. 그래서 이 최하구역에 그 BBB를 우회하는 기관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서브포니컬 오건, 뇌궁 밑기관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디엔세팔론, 그 셀라무스, 하이포셀라무스 근처에 포닉스라는 부위가 있어요. 포닉스, 궁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신경 섬유들이, 신경세포들이 어떤 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를 우리가 서브포니컬 오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포닉스, 즉, 3뇌실이 그 디엔세팔론에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 3뇌실이 요 부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3뇌실의 그 뇌궁하기관이 그 루프, 지붕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뭐를 감지하냐면 salt concentration, 즉 염 농도를 감지를 해서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내주게 되냐면 요 부위가 하이포셀라무스예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뇌하수체죠. 셀라무스, 시상과 그리고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에 뭐가 있냐면 갈증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뇌궁 및 기관에서 솔트, 염 농도를 감지해서 염 농도가 높게 되면 어디를 자극해 주냐면 그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 서스티 센터를 자극을 해서 수분을 흡취하도록 그 동물을 자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염이 만약에 염을 감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BBB에 있다면 여기에서 혈중에 있는 염 농도를 감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BBB를 우회하는 그 기관이 이 서브포니컬 오간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이 BBB를 우회하는 무리들이 어디에 있냐면 요 하이퍼셀라무스의 요 정중융기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정중융기는 어떠한 부위냐면 이 정중융기에는 그 캐필러리가 있어서 우리 그 보게 되면 뇌에 있는 요 뇌하수체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시상하부에는 그 문맥계, 모세혈관을 두 번 통과하는 문맥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맥계가 메디안 에미넌스, 즉 시상하부에 있는 메디안 에미넌스에 캐필러리가 있고 여기에서 흡수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조절 호르몬이 캐피러리를 통해서 문맥계도 흡수가 되어지고 다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두 번째 캐필러리에서 분비가 되어져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의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 시상하부의 메디안 에미넌스에서 첫 번째 문맥계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문맥계로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BBB가 있다면 이 캐필러리를 통해서 문맥계로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BBB를 우회하는 그 부위가 요 시상하부에 있는 메디안 에미넌스, 정중윤기 부위죠. 그래서 요 부위도 BBB를 우회하는 기관이고, 또 하나의 그 내분비 기관인 파이니얼 그랜드, 송과선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요 뒤쪽에. 그래서 보기에는 니궁학이고 바쪽 뒤쪽에, 코들 부위에. 그래서 파이니얼 그랜드에서 어떠한 호르몬을 분비해 주냐면 그 멜라토닌, 어떤 색소 호르몬, 아니면 어떤 그 생체의 그 24시간 주기, 그 클락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멜라토닌, 그러한 작용을 하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과선. 그래서 이 송과선, 파이니얼 그랜드,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그 펩타이드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데, 그 호르몬이 만약에 여기가 BBB에 의해서 꽉 막고 있다면 이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혈중으로 분비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파이니얼 그랜드에서도 BBB를 우회하는, 즉 이러한 그 BBB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뉘아세 전엽, 이 부위에도, 뉘아세 전엽에도 마찬가지로 BBB가 없죠. 또 다른 그러한 그 BBB를 갖고 있지 않는 BBB 우회 기관이 네 번째가 종말판 혈관 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OVLT, 오가눔 베스큘로섬 오브 레미너 터미널리스. 그래서 이 종말판 혈관 기관이라는 것은 뇌하수체, 그 하이포셀라무스, 그 위엔 뇌하수체, 이 부분이 이제 시상하부죠. 하이포셀라무스에 있는 그러한 그 종말판 혈관 기관인데, 이 부위에서는 뭐를 감지했냐면 혈중에 있는 내독소 파이로젠을 감지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BBB가 있다면 그 파이로젠, 열 원물질, 어떤 그 세균, 그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어떤 내독소 파이로젠이 혈중에서 이 브레인으로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위도 BBB가 없음으로 인해서 엔도톡신 파이로젠이 하이포셀라무스, 시상하부로 들어오게 되고, 이 시상하부에 있는 뇌피세포, 엔도티리얼 셀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 파이로젠이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엔도티리얼 셀에서 프로스타그란딘과 그리고 아라키도닉산 대사산물을 생성을 해줘요. 누가? 이 뇌피세포가. 그럼으로 인해서 생성된 프로스타그란딘 E2나 아라키도닉 엑시드 대사 산물들이 그 하이포셀라무스에 있는 어떤 체온, 서모스타트를 조절해주는 어떤 셋 포인트의 어떤 체온을 조절해주는 체온 조절 중추를 자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체온 조절 중추가 셋 포인트, 어떠한 온도, 세팅된 온도를 놓쳐줌으로 인해서 발열기관을 통해서 체온을 올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생체에서 면역 반응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파이로젠, 어떠한 열원이 우리 생체 안에 들어온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 반응이 원활하게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이포셀라무스에 또 다른 중요한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수용체가 오스모 리셉터, 삼투압 수용기예요. 그래서 혈중에 만약에 여러 가지 삼투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이온이나 그러한 그 삼투압 유발물질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 하이포셀라무스, 시상하부에 있는 오스모 리셉터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위도 마찬가지로 오스모 리셉터, 하이포셀라무스에 있는 오스모 리셉터 주위 부위도 BBB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삼투압을 높여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동물에서 이 동물이 삼투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삼투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갈증 중추를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우리 그 키드니에 있는 항인유 호르몬을 자극해서 항인유 작용을 자극함으로 인해 항인유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시키고, 그것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수분이, 그러니까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설되는 것을 그 억제함으로 인해서 혈중에 수분의 농도를 높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삼투압을 낮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위, 최악의학,
최화 구역 혹은 내국 및 기관 혹은 그 시상하부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메디안 에미넌스 그리고 그 피튜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을 방출하는 부위 송과선 호르몬을 방출하는 부위 그리고 이러한 그 시상하부에 있는 종말판 혈관기관 이러한 부위에 BBB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